혹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작은 자랑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때론 이 의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65%가 주변인의 과도한 자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랑은 때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행복은 그것을 나눌 때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6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자랑을 피하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랑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해칠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자랑은 많은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를 자랑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영심으로 비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경험한 안타까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았던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고 장도 보고 김치도 담그던 친구들이었죠. 서로의 자녀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손주들도 함께 봐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께서 아들의 승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고 하네. 이사라나. 첫 월급으로 나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코트도 사줬다니까. 요즘 효도가 말도 못해. 처음에는 다들 축하한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 아들이 평창 펜션을 하나 샀대. 가끔 놀러 가라고 하네. 다들 한번 놀러 올래? 아, 근데 차가 없으면 좀 힘들겠구나. 며느리가 이번에 외제차를 바꿨대. 벤츠라나 뭐라나 태워달라고 하지 뭐. 한 달이 지나고 보니 매일 아침 운동하던 5명의 할머니들 중 3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 한 분은 기초수급자셨고 다른 한 분은 몸이 아픈 아들 병원비로 적금까지 해약하신 상태였답니다. 결국 30년 우정이 깨져버렸고 김할머니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다른 할머니들은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자랑한 것 같아. 돈 자랑한다고. 우리 아들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아파도 물어볼 사람이 남아있지도 않아. 정말 되돌아갔음 하는 마음만 남네요. 돈은 물처럼 조용히 흘러야 합니다. 자랑할수록 줄어들고 나눌수록 늘어나는 게 인간의 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자식들도 다들 살기 힘들 텐데 부모 걱정 안 하게 건강히 지내는 게 우리의 효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품격 있게 들리실 겁니다. 더구나 이런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지요. 하지만 돈을 자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성취를 드러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자원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존경과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자랑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 질문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돈을 관리하고 나누는 방법을 선택할 때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돈 자랑만큼이나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 자식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자랑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랑이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에 관한 내용을 서울에 사시는 이말머니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40년을 함께 했어요. 점심 식사하고 서로 아플 때 미역국도 끓여주고 자식들 결혼할 때는 서로 친정엄마처럼 도와주던 사이였죠. 그런데 2년 전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손주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손주가 서울대 의대에 붙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역시나 이제 의사 되면 나중에 너희들도 진료봐줄게. 그 말을 한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 권사님의 손자는 재수 끝에 전문대도 못 갔고 다른 분의 손주는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 후로 세 분이 교회 친교 모임에 안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전화드리면 바쁘다, 몸이 안 좋다고만 하시고 40년 우정이 그렇게 깨졌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 간 것보다 오랜 친구들과의 정이 더 소중했는데. 이처럼 자식 자랑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기 참 힘들죠. 아이들 키우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손주들 크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식이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을 유지하며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빛을 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 자식이 잘하는데 왜 자랑하면 안 되죠?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때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성공은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할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인 과거의 영광,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랑은 현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랑은 때때로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모든 것을 망친 순간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던 박준호 할아버지는 원래 많은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장기도 두면서 즐겁게 지냈죠. 내가 말이야, 40년 전에는 대구에서 제일 큰 섬유 공장 부장이었어. 직원이 100명도 넘었지. 그때 나만 보면 다들 90도로 인사했다니까. 지금 젊은 것들은 인사성도 바르지 않아.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시다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말이야, 월급이 어찌나 많았던지. 지금 돈으로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받았을 거야. 명절 때는 직원들 선물로 금반지도 돌렸지.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동네 땅이 반이 우리 거였어. 지금 여기 아파트들 다 우리 땅이었는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과거 자랑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기 두시던 분들도 다른 경로당으로 가셨고 산책 모임도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6개월 뒤 박 할아버지는 혼자 경로당 구석에 앉아 계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옛날 자랑 말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제 드신 점심이 맛있었다든지, 아침에 보신 꽃이 예쁘더라든지, 그런 이야기요. 그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는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만 매달렸을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현재는 박 할아버지가 달라지셨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벚꽃이 참 예쁘더라. 어제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강의가 재미있었어. 요즘 시작한 산책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현재의 일상을 나누시니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자랑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말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특별했어요. 왜 말하지 못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빛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현재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작은 행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이라 여기는 독서와 관련된 자랑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귀중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읽은 책의 양을 자랑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으로 비춰지며 자랑하는 사람의 지식의 깊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책은 남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서울의 한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선생님은 은퇴 후 독서 모임을 이끌어오던 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도서관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내가 이번 주에도 책 5권을 읽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읽으셨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대화가 될 텐데. 처음에는 김 선생님의 독서량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독서량 자랑과 비교는 모임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300권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고작 몇 권 읽으셨어요? 이 책은 초급자용이에요. 저는 이미 전문 서적을 읽고 있죠. 도서관에서 제 전용 좌석이 따로 있다니까요. 결국 15명이던 회원이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회원은 백내장으로 책 읽기가 힘들었고 다른 분은 손주 돌보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으며 또 다른 분은 생계를 위해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모임을 떠났던 이순옥 할머니가 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서 배운 배려와 이해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달에 1권도 못 읽지만 그 1권에서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려 노력합니다. 그 말씀이 김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독서 모임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오늘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책의 내용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보셨어요? 천천히 읽어도 좋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책이양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독서는 겸손해지는 것이며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책은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독서의 가치는 책의 양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독서를 자랑하기보다는 배운 지식을 조용히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칫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서 자랑을 자제하고 자신의 삶에 녹아든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성취는 노력과 능력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이 따른 성공을 자랑하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룬 모든 결과를 본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고 자랑할 때 타인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30년 넘게 복권방을 운영한 박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분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작년 1월 제가 청약로또라 불리는 땡땡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12억짜리.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모이던 경로당에서는 이제 강남 사람 됐다, 12억짜리 아파트 주인 됐다 하면서 매일 자랑했죠. 처음엔 다들 축하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로당에 오시던 김영자 할머니는 전세 대출금도 못 갚아서 밤잠을 설치고 계셨고, 이영희 할머니는 손자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고 계셨더라고요. 결국 한 달 만에 경로당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증금 사기를 당했고 아파트도 날렸어요. 지금은 조그만 요양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물처럼 조용히 흘러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랑할수록 줄어들고 겸손할수록 늘어나는 게 돈의 이치인가 봅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은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으로 얻은 성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회가 와서 감사하게도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운이 따른 결과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노력 자체마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운과 노력의 균형을 강조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또 다른 자랑, 지나친 주량이나 음주에 대한 자랑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종종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주량이나 음주 경험을 자랑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음주 자랑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자랑이 30년 우정을 깼습니다. 부산의 한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달 모이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서로의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며 우정을 쌓아온 6명의 친구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된 김현동 씨의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로또 2등에 당첨됐다. 5천만 원이야. 이게 다 내가 평소에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준 거야. 오늘은 내가 쏜다. 처음에는 다들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야, 오늘은 동네 한우집 가자. 나같이 운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너희도 복이 온다. 이런 고기 처음이지? 너희는 비싸서 못 먹었을 텐데. 오늘은 발렌타인 30년산이다. 내가 한 병에 80만 원 주고 샀어. 너희랑 먹으려고 특별히 가져왔다. 너희처럼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친구들은 하나둘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친구는 사업 실패로 전세금도 힘든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는 아들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간경화로 금주 중이었고 나머지 친구들도 은퇴 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 김 씨는 우연히 한 친구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영감님이 술을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저런 고급 술도 못 마시는 찌질이라면서 간경화가 더 심해져서 지금 입원 중이에요. 그제서야 김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 돈보다, 술보다 소중한 게 친구였는데. 현재 김 씨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우리 그냥 옛날처럼 소주에 파전 어때? 다들 건강이 최고야. 오늘은 술 말고 차나 한잔 할까? 그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잊지 마세요. 운이 좋았다면 더욱 겸손하게, 맛있는 음식은 나눌수록 더 맛있게,
진정한 술자리는 양보다 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돈과 운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 있지만 친구의 우정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과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절제에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마시고 대화를 즐기는 걸 더 좋아해라고 말하는 태도는 더 세련되고 건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적당한 음주는 대화에 물꼬를 트고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와 자랑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량이 대단하니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자랑은 결국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건강과 품격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랑이 때로는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돈, 자식, 과거의 영광, 독서, 음식, 운이 따른 결과, 그리고 음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랑의 형태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랑하는 본인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입조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기분 좋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이 지나면 남겨지는 것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과 멀어져 버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때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비교의식을 불러일으켜 마음속 불편함을 남기곤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자랑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랑이라는 무의식적 말습관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삶의 변화에서는 특히 중요한 점은 입조심입니다. 단순히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반대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내심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며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입조심은 단지 말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고민하고 의식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조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을 조리 있게 정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겸손과 나눔이 주는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랑이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해도 진정한 행복과 깊이 있는 관계는 겸손과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나눔의 행동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겸손과 나눔의 자세는 우리를 더욱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랑으로 얻는 찰나의 만족 대신 깊이 있는 관계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세요. 입조심과 겸손의 태도는 단지 인간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은 단순히 자랑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랑의 부작용을 넘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입조심과 겸손, 그리고 나눔의 태도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를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가정에서의 가족 간 유대감,
그리고 사회 속 다양한 만남에서도 여러분을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은 깨달음이 앞으로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길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배려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